그는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는 자를 수 없다며 일본에 협조하는 친일 관리들의 처단을 주장하였다. 위정척사파 미남 최익현 편입니다. 1834년 순조대에 태어나서 1907년 고종 때까지 73세를 살았다. 최익현은 경기도 포천에서 가난한 선비였던 최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본가는 경주이다. 처음 이름은 기남이었으나 후에 익현으로 고쳤다. 그의 집안은 가난하여 4세 때 단양으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아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 최대는 최익현이 14세 정도 되었을 때 당시 경기도 양근군 벽계에 은퇴해 있던 노론 성리학의 거두 화서 이항로의 문화에 들어가 수학하게 하였다. 스승 이항로는 최익현에게 면암이라는 호를 지어주었다. 최익현은 이항로에게서 성리학을 배우면서 애국과 호국의 정신을 배웠다. 최익현은 이항로의 제자들 중 수제자로 이후 그는 송시열과 송중길, 이항로를 잇는 노론의 정통으로 간주되었다. 훗날 그의 정치사상이 된 위정척사는 스승 이항로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21세인 1855년 명경과 각가에 급제해 승문원 부정자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성균관과 사안부, 사관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성균관 전적, 사안부 지평, 사관원 정원, 이조 정랑, 신창 현감 등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재직 시 불의와 부정을 척결하는 강직성을 발휘하였고 선정을 베풀어 칭송을 받았다. 34세인 1868년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 경복궁을 다시 지으며 고액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자 물가 인상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때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리면서 경복궁 중건을 무리한 토목공사라며 반대하였다. 37세인 1871년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리자 최익현은 상소문을 올려 서원철폐는 존주대의와 면학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라며 철폐령을 취소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에 대해 더욱 적대적으로 변하였다. 39세인 1873년 최익현은 계유상소를 올려 고종이 성년이 되었으니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며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의 상소문으로 조정은 발칵 뒤집혀져 흥선대원군의 눈치를 보던 많은 신하가 최익현을 탄핵하였지만 고종과 민씨 일가들이 그를 적극 지지하였다. 어려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즉위한 고종이 성인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하였고 여기에 부인인 명성황후와 영민씨 척족 세력들이 가담했던 것이다.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대원군의 10년 집권이 무너지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이후 최익현은 고종의 신임을 얻어 승정원 동부성지를 거쳐 호조 참판에 제소되었다. 그러나 최익현은 대원군 계열 인사로부터 부자지간을 이간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동령부 도정에 전임되었다. 최익현은 이후 사호조 참판 겸 진소회소를 올려 민씨 일족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상소 내용이 과격 방자하다는 이유로 11월 의군부에서 북문을 당한 뒤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되었다. 이 당시 윤유, 정인홍, 이현일 등 남인 인사들을 복권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오자 최익현은 이를 강력 반대하였고 이들은 30년이 더 지난 1907년 최익현이 사망하자 복권되었다. 42세인 1876년 고종의 명에 의해 유배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왔으나 그해 1월 일본이 군함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로 와서 조선을 개항시키려 하자 최익현은 광화문 앞에서 꿇어앉은 후 도끼를 옆에 두고 개항을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는 개항을 해서는 안되는 5가지 이유를 적은 병자 척화서를 올려 조약 체결에 불과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해 2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고 최익현은 예의 없이 도끼를 가지고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렸다는 죄로 흑산도에 위리안치되는 형벌을 받았다. 45세인 1879년 최익현은 석방되어 3년간의 흑산도 유배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후 한동안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학문연구에 몰두하면서 우국애민의 위정척사의 길을 택하였다. 61세인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친일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 단발령을 단행하자 전국 각지에서 항일의병이 일어났다. 최익현은 20여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상소문을 올렸다. 그는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는 자를 수 없다며 일본에 협조하는 친일 관리들의 처단을 주장하였다. 내부 대신 6.1주는 단발령 반대 여론을 주도하던 최익현을 체포하여 투옥시킨 후
직접 가위를 들고 와서 최익현에게 단발을 강행하였으나 그가 완강하게 몸부림쳐서 결국 단발 시도는 실패하였다. 64세인 1898년 국내 현안에 대한 상소문을 올리면서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혁파를 건의했고 이들이 별난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그는 여러 해를 걸쳐 고종으로부터 호조 판서, 경기도 관찰사 등 요직에 제수되었으나 사퇴하고 오로지 시패의 시정과 일본을 배격할 것을 상소하였다. 70세인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고종의 밀지를 받고 한석으로 상경하여 고종에게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 만행을 규탄하고 외세의 철수, 그리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매국노 처단과 일진회 해산 등 5가지 계획안을 올렸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고향으로 강제로 보내졌다. 71세인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외교권이 박탈당하자 최익현은 곧바로 조약 체결 당사자인 이완용, 박재순 등 5명의 처단을 주장하는 청토 5적서를 올려서 조약의 무효를 국내외에 선포하고 항일 의병전을 천명하였다. 또한 전국에 포고문을 발표하여 항일투쟁을 호소하였으며 납세 거부, 철도 이용 안하기,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을 촉구하였다. 72세인 1906년 2월 자신의 문화생이던 임병찬을 찾아가 의병거사를 모의하고 호남 골마다 경문을 보낸 후 그해 6월 전라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최익현의 의병군은 태인 점령 후 정읍과 순창, 곡성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무기와 군사를 모아 초기에 80여 명에 지나지 않았던 병력이 9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순창 외곽에서 조정에서 파견된 진위대와 대치하던 중 이들이 일본군이 아니고 동족인 진위대 군사임을 알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진위대에 싸우지 말고 왜적을 토벌하자고 통첩을 보냈으나 진위대는 이를 묵살하고 공격을 가해왔다. 의병들이 공격을 받고 사망자가 나오자 최익현은 의병들을 모두 떠나라고 하고 본인은 순창 객사에 그대로 눌러앉았다. 그러자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자가 21명이었는데 이 중 9명은 진위대에 의해 죽고 최익현과 살아남은 12명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경성주재 일본군 사령부에 감금되었다. 일제는 최익현을 흠모하는 백성들의 동료를 우려해 그의 팔을 하순, 그를 대마도로 압송하여 감금하였다. 최익현은 일제의 갖은 협박과 회유를 뿌리치고 단식에 돌입하였다. 일본인들이 강제로 그의 입에 음식을 넣었으나 모두 뱉거나 입을 닫고 저항하다가 대마도에 온 지 4개월여 만인 이듬해 1월 1일 대마도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향년 73세였다. 그의 유해는 1월 5일 대마도에서 배편으로 동네에 도착, 수많은 인파가 애도하는 가운데 성주, 공주 등지를 거쳐 본가인 청량에 도착하였다. 그를 전송하며 추모하는 이들이 많아 운구를 마치는 데에 보름이 걸렸다고 한다. 최익현은 논산시 무등산 기슭에 묻혔다가 참배객이 끊이지 않자 일제는 1910년 인적이 드문 예산군 관음리로 이장하였다. 최익현은 조선 말기 위정척사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조선의 사대주의, 군주제, 신분제 등을 모두 지키고자 한 완벽한 수구주의자로 조선 후기 풀어온 개화에 의한 개혁 정책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하였다. 비록 그의 주장은 한계에 부딪혔으나 최익현은 자신이 믿는 성리학 선비로서의 삶을 단호하게 살아갔고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의병을 일으킨 애국자였다. 그의 우국예민의 정신과 위정척사 사상은 한말의 항일의병운동과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지도 이념으로 계승되었다. 청량군 모독사는 최익현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그의 영정과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모독사 영당 앞에는 일제에 세금을 내지 말고 일제에 어떤 것도 거부하라는 내용의 포고 8도 3인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 성충대의 의사비가 있다. 그리고 모독사 옆에 그의 고택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1905년 최용신이 그린 최익현 초상화를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초상화 중 털모자를 쓴 사대부를 그린 유일한 초상화로 보물제 15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11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창규 의원은 그의 손자이다. 그의 저서로는 면함집이 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수하였다. 최익현의 묘는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에 있으며 충청남도의 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명남 최익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